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 10,000명 돌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만 명. 오늘 특집이라고는 하는데 이 특집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예. 그리고 이런 특집을 또 왜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통 보도하다 보니까 네네. 기사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이제 임 PD가 올렸어요. 네. 보통은 궁금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작가들이 이제 질문지를 쓰는데 뭐 저기 성북동에 사시는 권순우님이 사연입니다. 뭐 이러면서 네네네. 사연을 쓰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좀 주셨고 그 내용 중에 은근히 뭐 내용보다는 그냥 뭐 발칙한 경제 자체 네네. 그리고 뭐 공부하는 법 그리고 공 기자도 뭐 하는 놈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네. 뭐 이거를 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집이 아니어도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건 좋아요. 원래 기자라는 일이 하는 게 남들이 궁금해할 만한 일을 알고 대신 알려주는. 그걸 취재를 해서 그걸 대신 알려주는 이게 어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걸로 이제 밥벌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 좀 더 오만한 자세. 내가 쓰는 게 기사다. 뭐가 기사냐? 내가 쓰는 게 기사다. 예전 이런 거죠. 네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를 본인이 선택해 주는 거. 아니죠. 이거를 그쵸. 네. 이거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내가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건데 옛날 얘기인데 네네. 창경원의 코끼리가 감기에 걸렸어도 기사를 쓰면 기사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네. 코끼리가 감기 걸렸다. 네. 이 동물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럼 이게 사람들이 같이 분노해야 되고 아. 그래갖고 담당자들이 기자를 무서워하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옛날에는 막 촌지도 주고 네. 뭐 이런 시대였는데 이게 사실 그 정보의 루트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미디어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미디어가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비롯한 SNS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네. 누구나 자기 얘기를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기사를 이렇게 쓰지? 그 현상을 뭐라 그러냐? 기레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미리 저도 보니까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주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게 종이 보이시죠? 이제 질문들이 꽤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뭐 이제 권 기자가 직접 답변을 달았기 때문에 약간 긴 것도 있는데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임봉 PD 거기서 열심히 질문 쓰고 억지로 각자 질문.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급여는 안 올려주시나요? 뭐 이런 것도 썼겠지. 뭐. 맞아요. 근데 일단 좀 제가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좀 가벼운 거 제가 먼저 한번 꼽아볼게요. 예. 가벼운 거. 예. 이거 왜 궁금해하시는지 참 저는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질문 올라왔으니까 예. 시력이 얼마인가요? 가 나왔어요. 시력이 얼마인가요? 답변하실래요? 한 0.1, 0.2 정도 되는데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귀염귀염님께서 10억 준다고 스카우트 얘기가 온다면 좋네요. 그렇게까지 고민이 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10억을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주고서 부른다. 네. 그럼 분명히 뭔가 더러운 일. 무서운 일이거나 더러운 일이거나 아니면 정말 짧은 일이거나 네네. 뭐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해서 10억을 받고서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온다. 네네. 근데 10억? 10억 갖다 들어갔다 오기에는 조금 그렇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들어갔다 올만 했어요. 왜냐면 서울에 집 한 두 채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네. 일단 공짜 점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10억을 준다는 사람도 없고 설사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 그러면은 네네. 일종의 뭐 스타트업에 창업을 하면서 뭐 이런 경로일 텐데 맞아요. 네. 그 정도의 위험을 그러니까 이 위험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과 좀 다르지만 그쵸.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거는 일순간에 우연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 정도 위험을 져야 될 때 10억은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을 준다 그러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근데 위험하거나 무서운 일 말씀하셨으니까 기자 생활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예. RH콜님께서 기자 생활하던 중 가장 위험했던 혹은 가장 재미있었던 썰이 듣고 싶어요가 있었고요. 그 바로 아래 SAMK님께서 잠입 취재하시다가 예.
상대편에 걸리거나 위험한 순간 있었나요? 이게 사실 질문하신 분도 정치부 사회부를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경제 기자가 그렇게까지 위험에 노출될 일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굳이 이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에피소드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그 증권부에서 네네. 열혈 기자, 예. 작전주 예. 막 이런 거 취재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위험한 순간이 경영권 분쟁. 아, 네. 그때는 그렇겠네. 직접적으로 양쪽 세력이 돈을 걸고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네.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좀 작은 회사로 가게 되면은 뭔가 그 사회적 이목보단 당장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문득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주주총회에 갔었어요. 좀 네. 작은 회사 주주총회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사 쪽에서 막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권 기자를? 네. 뭐 이렇게 주주가 아닌 사람은 출입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취재하러 왔다. 그러니까 안 된다. 나가라.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쪽에서 강제로 막 나가라 그러니까 네. 안 나갈 수 없죠. 거기서 네네. 뭐 제가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쪽이 아닌 반대 쪽에 있는 네네. 분들이 막 네.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너 그쵸. 뭐 잘못한 거 있냐? 네, 그쵸, 그쵸. 뭐 똑바로 네. 하고 잘하면은 주주총회 하는데 왜 그걸 기자를 못 있게 하냐? 막 네네. 그러다가 약간 좀 키가 좀 작으신 분이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 또 이렇게 무서운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무서운 분들한테 야 기자님 밖에 나가셔서 보셔야 되니까 문 뜯어라. 우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큰 분들이 가서 예. 문을 뜯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밖에서 저 보라고. 네네. 오. 고맙긴 한데.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쪽에서도 그럼 그러지 마시고 예. 그냥 보게 하자라고 했는데 저분이 제 편이 아니었다면.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던 기억이 나고 사실 최근에는 네. 그런 취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좀 되게 무섭고 험한 취재를 잘 안 하는데 네네. 그게 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만 네네네.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 동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취재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지 않겠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되게 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기자가 끼게 되면은 그게 설사 옳은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이해관계가 얽혀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누구 소수에게 이익을 주는 그쵸, 그런 네네.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진짜 정당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게끔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보탬이 될 만한 얘기는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이쪽 일은 사회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경제 기자는 좀 더 브로드한 시선에서 경제 동향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후로는 그 작전주라든지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맡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제 어떤 기자로서의 취재 방향이 달라진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우리는 하나의 직함을 쓰고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권 기자 자체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기리님께서 한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 질문을 꼽았냐면 권 기자님이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전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주식 관련한 공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주식은 결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좀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그 단기간에 내가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투자를 네네. 많이 하게 되시는 건데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많은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초기에는 자기가 아는 회사, 자기가 알고 있는 종목, 자기가 아는 산업 이런 데를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굳이 딱 한 가지 하려고 한다면은 사업 보고서 있잖아요. 네.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에 대한 개요라는 게 있어요. 사업 내용. 네, 사업 내용. 네네. 그 사업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자기네 기업이 어떤 산업군에 있다. 네네. 그 어떤 산업군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네. 그 자기네 회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네네. 그럼 자기네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위험은 이런 게 있고 사업은 이렇게 나오고 그게 좀 글자로 나오고 이렇게 재무제표는 또 보면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안 써 있고 그냥 글자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귀찮아요 읽으려면. 네. 근데 진짜 그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은 대충 이게 이런 데구나 정도를 좀 아시면 짧게 할 수 있는 거 중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뭐요? 이거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발칙강제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권 기자님들 사실 질문들 다 보셨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해주고 싶더라. 이런 질문 있었어요. 뭐 이 가운데?
근데 저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술안주거리 선정 기준? 직접 술 드시는 거? 페이스북은 전체 공개로 돼 있어서 네네. 뭐 친구 신청하시면 꽉 차갖고 안 되는데 네네. 그냥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하다가 이게 유튜브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네. 물론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인피디가 거의 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취재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거 끄적끄적 해갖고 페이스북에 좀 많이 올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와이프하고 이제 둘이 이제 저희가 애가 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이서 육아를 하느라 밖에서 둘이서 외식을 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진짜 해 먹을 수 있는 안주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저런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어떤 그 다양한 그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에는 어떤 음식, 2월 달에는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제철. 네, 제철 음식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조개가 좀 좋은 시즌이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수산시장에 가서 애들 이렇게 물고기 우리가 아쿠아리움은 못 가도 수산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보고서 조개찜을 시켜 먹으면 네네. 키로에 10,000원이니까 3kg 정도 사면 30,000원이면 네네. 이게 뭐 밖에 나가서 먹으면 80,000원 이렇게 되는데 조개찜을 참 맛있게 먹을 수 네네. 있겠더라. 뭐 이렇게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요새 워낙 그 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한번 먹자 그러고서 뭐 주중에 그걸 사놨다가 기다리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네네. 그리고 저 나중에 네. 뭐 기회 되면은 구독자분들하고도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네.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2만 때 한번 해볼까? 2만? 2만? 10만? 저 이거 꼭 질문 드리고 싶었었어요. 예. 김경천님께서 기자님도 주식 투자하시나요? 하신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뒤에 있어요. 기자 되기에 40대 초반에 기자 되는 건 헛된 꿈이겠죠? 라는 질문을 주셔서 사실 약간 꿈이 없진 않으신 것 같아서. 일단 주식 투자를 하냐? 뭐 이게 일단 그 기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서 네. 그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못 해요. 뭐 신고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로 시장에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자기가 투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좀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ETF라든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괜찮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런 거는 좀 하고 수익률은 사실 수익률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저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기사를 쓰는 사람은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보를 미리 알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꽤 오래된 얘기고 그냥 루머로 이렇게 확인되지는 않았던 얘기인데 네. 금융감독원에서 자기네 출입 기자들이 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서 비공개로 이제 내사를 한번 했었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보니까 실제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더라라고 해서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다! 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하고 발표를 하기가 되게 어색해진 네네. 상황이 돼서 쟤네들 불쌍한 애들이구나 그러고서 덮었다는 얘기도 네. 있는데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이게 네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럼 과연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제가 100%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언제 주가에 반영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네, 맞아요. 그 정보가 실제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운 좋게 한두 번 정도 대여섯 번 그래 많이 해서 10번 중에 9번이 진짜 그 정보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한 번 정보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 손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벌었던 건 다 날릴 수도 네네. 있거든요. 정보 매매가 수익을 올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업으로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보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M&A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직접 아는 분, 네네. 뭐 바이오 회사에서 임상을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직접 아는 분이 하시는 거는 정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쵸. 그리고 돈을 다 뱉어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주식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도 아닐 뿐더러 못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기자들의 수익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네. 그 매매 방식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바람직은 도덕적인 문제고 네네. 수익을 못 냅니다. 기자들이 정보보다 예를 들어서 그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사건들이 났을 때 이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우리가 길목 지키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거는 어디 쪽에서 이걸 알고 있을 거야라는 걸 대충 항상 머릿속에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어떤 취재원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나면은 언제쯤 이걸 다시 물어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거 절차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해야 되는 안건이다 그러면은 네네. 이거를 이게 맞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이때 이사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네. 이날 이 시간에 이사회가 열립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사회가 열린다는 거 정도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퍼즐을 맞출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의 절차를 알게 된다는 거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주식 투자를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데 맞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누가 많이 벌겠구나라는 네. 거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진짜 큰 손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니까 택배 회사에 투자해야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항상 당연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상해. 이게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건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의 고민들은 꼭 기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뭐 그 해운업이나 이런 얘기 막 할 때 네네. 코로나를 하는데 갑자기 운임이 막 올라. 네. 해운 운임이 왜 오르지? 코로나인데. 배가 없대. 네. 야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없대며. 네. 물동량이 있네? 그것도 배가 없을 정도로? 배가 없을 정도로 그럼 뭔가가 지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어디선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배에 뭐가 실려 있을까? 네네. 이 배가 이쪽에 도착하고 나면 여기서 팔리면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배에 뭐가 실려 있을까를 그래서 이제 현대상선이나 HMM이죠. 거기다 네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TV라든지 뭐 그런 거는 LG나 삼성에서 팔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하이마트 돼 갖고 요새 뭐 TV 많이 팔려요? 그런 거 네네.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시나리오적인 사고는 기자들이 잘해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게 굉장히 뛰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가 잘 된다 그러면은 아까 택배 회사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거기서 제지 뭐 재질에 네.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결제서 네네. 전자결제 네네. 뭐 이런 거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종의 상상력이고 창의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그 뼈대를 가진 다음에 자기가 가능하다면 거기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얘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요새 진짜 전자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뭐 한국은행 통계를 본다거나 네네. 그럼 이걸 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많이 한다거나 그럼 그런 회사가 많이 할 것 같이 보이면은 뭐 그 IR 담당자에게 물어본다거나 네. 뭐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왜 주가 안 오르냐고 물어보면은 네. IR 담당자도 힘들어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뭐 전자결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저 경쟁력은 뭐 있냐 뭐 이런 얘기 정도 물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정보를 잘 활용하는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더 중요한 질문. 기자 되기의 40대 초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40대 초반에 신입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기업들은 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거기를 업을 통해서 넘어오는 거다라는 몰라도 네. 아예 자기가 신입사원으로 그걸 지원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비슷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계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일반 기업의 신입사원을 진입할 때도 40대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기자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일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를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걸로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가 되는 게 헛된 꿈일까라는 질문에 앞서서 네. 무엇을 하고 싶어서 기자가 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계속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시간 되는 대로. 예. 기자로서 권순우 기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거. 되게 어렵다 이거. 아... 참.